근데 우리가 보통 치아를 상실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과 치료를 하게 되는지 유재철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예,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는 임플란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전통적인 브릿지 보철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임플란트 구조를 나타내는 모식도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임플란트 모식도가 지금 나타났는데요. 그림에 보시면은 그 자기 치아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임플란트 매식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자연 치아의 지대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임플란트의 어부트먼트, 지대주입니다. 그리고 자연 치아의 크라운 부분이 임플란트의 보철에 해당하는 크라운 부분입니다. 이렇듯이 자연 치아 임플란트는 각각 치근, 지대주, 지대치, 크라운 이렇게 매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 과정을 동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과정을 보시면은 동영상에서 처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주수하에 드릴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잇몸뼈를 구멍을 내서 거기에 이제 임플란트 매식체를 식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기 절개가 안 돼 있는데 절개를 해서 이제 골막을 박리한 다음에 식립이 들어가고요. 임플란트 식립이 들어가고 나서 한 3에서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지금처럼 임플란트 지대주가 올라가고 그 지대주에서 이제 본을 떠서 임플란트 보철물이 다음과 같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임플란트 식립과 비교를 해서 전통적인 브릿지 방식의 보철 치료에 대한 동영상을 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브릿지 보철 치료 방식은 빠진 치아의 앞뒤 치아, 인접치라고 하는데요. 빠진 치아의 앞뒤 치아를 깎아서 지금처럼 이제 앞에 치아, 빠진 치아 앞에 치아를 먼저 깎고 있죠. 그리고 빠진 치아 뒤에 치아를 깎아서 보철물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을 뜬 이후에 보철물을 제작을 해서요. 제작된 보철물이고 가운데 있는 치아가 이제 빠진 치아 자리죠. 공갈치처럼 돼 있는데 이 브릿지 보철물을 본 떠서 제작한 이후에 지금처럼 자기 치아에 합착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치아가 상실됐을 때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은 방금 보셨다시피 첫 번째로는 임플란트, 두 번째로는 전통적인 방식의 브릿지 보철 치료로 나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임플란트와 브릿지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 건가요? 예, 임플란트와 브릿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치아가 여러 개가 아니라 한두 개 상실됐을 때는 방법이 임플란트랑 브릿지 보철 치료 이렇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임플란트는 아까 보셨다시피 상실된 치아 자리에 인공치근 매식체를 이식하여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장점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앞뒤 치아를 깎지 않고 자기 치아를 손을 대지 않고 발치한 자리에 이제 없는 치아를 대체를 하는 방식이고요. 네. 그리고 대신에 인공치근과 잇몸뼈가 붙는 데 있어서 기간이 3에서 6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반면에 브릿지 보철 치료는 앞뒤 치아를 깎지만 치료 기간이 좀 짧고요. 한 달 이내로 보통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잇몸뼈의 높이, 두께, 단단한 잇몸의 정도, 그리고 빠진 치아의 앞뒤 치아가 어느 정도 흔들리느냐, 어느 정도 튼튼하냐에 따라서 임플란트로 할지 브릿지 보철 치료 방식이 유리할지는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금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씹는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조금 더 권유를 많이 해드립니다. 그리고 앞니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보다는 앞뒤 치아가 튼튼하다면 브릿지 보철 방식이 좀 더 예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브릿지 치료 같은 경우는 앞니 같은 경우는 이제 씹는 기능보다는 끊어서 먹는 기능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이제 보여지는 부분, 심미적인 부분, 예쁘게 보이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브릿지 보철 방식을 앞니는 먼저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또 다른 임플란트 이렇게 시술 사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은 임플란트 발치 즉시 식립 사례에 대해서 두 번째 사진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왼쪽 위에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오른쪽 위에 있는 어금니에 지금 치아가
두 번째 작은 어금니랑 두 번째 큰 어금니는 머리가 부러져 있고요. 그다음 첫 번째 큰 어금니 같은 경우는 이가 이제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치를 하게 됐고 이 경우에는 예전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를 발치를 하고 3에서 5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면서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뼈 이식 수술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또는 상악동 거상술만 따로 하고 또 한 5개월, 6개월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임플란트랑 잇몸뼈랑 붙는데 또다시 4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총에서 1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1년 이상. 지금 같은 케이스는 발치 즉시 식립을 하면서 상악동 거상술을 같이 시행한 경우고요. 그래서 발치술, 그리고 상악동 거상술, 임플란트 식립술 이렇게 여러 가지 수술을 한 번에 들어감에 따라서 전체적인 치료 기간이 좀 짧아졌고 또 환자분이 이제 무치약 상태로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식사하시는데도 조금 더 빨리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왼쪽 위에 어금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오른쪽 위에 임플란트 3개가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케이스입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저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임플란트 외에 브릿지를 할 수는 없는 케이스인 거죠? 맨 뒤에 치아가 없기 때문에 네. 브릿지로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맨 뒤에 치아가 있는 경우에는 앞뒤 치아를 깎아서 브릿지 보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앞뒤 치아가 튼튼해야 된다는, 흔들리지 않고 잘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발치한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이런 게 네.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거 말고도 다른 장점들이 있는 건가요? 네,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치료 기간이 좀 단축이 됩니다. 환자분이 치아가 없는 상태로 지내게 되는 기간이 굉장히 불편한데요. 사실은 어금니가 없는 경우에는 그쪽 방향으로 식사를 못하고 앞니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이가 빠진 채로 다니거나 아니면 넣었다 뺐다 하는 조그마한 틀니를 낀 채로 다니게 되는데요. 그런 기간을 좀 줄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제 수술 횟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불편감이 좀 감소가 됩니다. 수술 횟수 감소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취를 한 번만 해도 된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치과 치료하면 정말 아프잖아요. 그렇죠. 네. 마취가 제일 아프죠. 예, 그중에서 마취가 제일 아픈데 이제 여러 가지 수술을 함에 있어서 수술을 3번 해야 되면 마취를 일단 3번 해야 되고요. 4번 해야 되면 또 마취는 4번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횟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마취 횟수도 줄어드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 좀 불편감이 적어지고요. 세 번째 장점으로는 발치와의 힐링 포텐셜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를 뺀 자리에 구멍이 나 있는데 그 자리를 발치와라고 합니다. 이 발치와는 잇몸에서 오는 뼈와는 다르게 골수에서 오는 잇몸에서 오는 피와는 다르게 골수에서 오는 피가 혈액이 이제 차게 되는데요. 그 이를 뺀 자리에 그럼 골수에서 온 혈액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성장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수에서 온 피가 발치와에 차게 되면 그게 피떡이 되는데요. 혈병이라고 불리는 이 피떡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미성숙된 잇몸뼈가 되고요. 그다음 또 시간이 더 지나면 성숙된 과정을 거쳐서 성숙화된 잇몸뼈가 됩니다. 이렇듯이 이를 빼고 나서 그 치유되는 과정에서 발치와의 치유 잠재력이 굉장히 큰데요. 이 치유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세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일단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발치와가 1차적인 기준점이 돼서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발치 후 뺨 쪽이나 입술 쪽의 뼈 흡수를 줄여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임플란트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어떤 치료나 어떤 방식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임플란트 결과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수철 원장님? 예, 임플란트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첫 번째로는 이제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네. 환자분의 그 잇몸뼈의 높이, 폭, 그리고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의 위치, 그리고 단단한 잇몸의 량, 그리고 인접치아가 어느 정도 건강하느냐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골질, 이 잇몸뼈가 푸석푸석하느냐 또는 단단하느냐, 또 너무 단단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른 평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평가와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임플란트 식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 식립하기 전에 엑스레이 상에서 검사도 하고 임상적으로 또 동요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치아뿐만 아니라 치아 주위 조직, 잇몸이나 잇몸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강도를 평가를 하고요. 이런 평가된 부분을 바탕으로 엑스레이 사진과 CT 촬영을 하여서 임플란트의 골폭도 파악을 한 이후에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앞두신 분이라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정확한 진단이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셨는데 유재철 원장님, 그럼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는 방법들도 있나요? 예, 일단 치아가 전체 산실되었을 때 전압 고정성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틀니의 불편함을 좀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치아가 모두 상실했을 때에는 첫 번째 틀니, 두 번째 임플란트 틀니, 세 번째 전압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홍 원장님 설명했다시피 틀니는 위에 있는 틀니 같은 경우는 전체 씹는 힘에 우리가 자연 치아에 씹는 힘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저장력을 가지게 되고요. 아래쪽 틀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혀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마련해 줘야 돼서 틀니가 U자 형태로 말발굽 형태로 밖에 제작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혀가 또 가만히 있는 조직이 아니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아줘야 하고요. 그래서 아래쪽 틀니 같은 경우는 전체 저장력의 25%에 해당하는 힘밖에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틀니를 하게 되면은 예전에 자기 치아가 있었을 때 맛있는 음식을 씹고 뜯고 즐기고 하던 부분을 못 하게 되니까 되게 환자분들이 많이 답답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임플란트 틀니 같은 경우는 특히 아랫니 같은 경우, 아래 틀니 같은 경우 불편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2개에서 4개 정도를 식립을 해서 그 단추 똑딱이 형태로 연결을 하게 되면 좀 아래쪽의 완전 틀니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전압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자막에서 나오시다시피 일단은 가철성 보철과 고정성 보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철성 보철이란 넣었다 뺐다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네, 지금 사진이 나왔는데 사진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가철성은 넣었다 뺐다는 방식. 틀니나 임플란트 틀니도 마찬가지로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철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고정성 같은 경우는 자기 치아처럼 가만히 이렇게 있는 고정돼 있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고정성 보철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렬한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압 고정성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케이스 좀 앞쪽으로 돌려주시고요. 첫 번째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사례는 첫 번째 그림은 어떤 네. 건가요? 지금 고정성하고 가철성을 네. 합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2개가 식립이 돼 있고 그 위에 틀니를 얹은 방식입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던 애니메이션 화면에서 보셨던 방식이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2개가 틀니 안쪽과 단추 똑딱 형태로 고무 파킹 형태로 이제 딸깍하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밤에 주무실 때는 딸깍하면서 빼놓고 틀니를 주무시게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시거나 식사를 하실 때는 아래쪽 같은 경우는 딸깍 넣으면서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예. 그에 비해서 위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임플란트가 여러 개 심겨져 있죠.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고정성으로 그대로 자기 치아처럼 있게 됩니다. 24시간 내내. 그래서 이 고정성 방식이고요. 이렇게 고정성으로 할 경우에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 이제 했는데 임플란트 9개와 임시 임플란트 3개를 통해서 전체적인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을 한 방식이고요. 임시 임플란트는 임시 치료 기간 동안에만 쓰려고 했는데 치료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또 임시 임플란트가 살아남게 되고 뼈랑 잘 붙게 되어서 최종 보철물에 포함을 시킨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두 번째도 이제 임플란트 고정성 이제 치료 방식인데 위에 보시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사진이 없지만 사진상으로는 정말 처참할 정도로 앞니는 다 부러져서 없고 까맣게 썩어 있고 또 어금니는 없으시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아래쪽 앞니는 있지만 또 어금니는 없고 그래서 식사도 곤란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사회생활 하시기에도 좀 부끄러워하시는 상태셨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윗니, 아랫니 전부 다 이제 고정성 방식으로 하였고 윗니 같은 경우는 지금 11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이제 앞니와 어금니와 앞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보철물이 들어갔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아래쪽 앞니가
동료도도 동료도도 나쁘지 않고 또 지대치로서 괜찮았기 때문에 아래쪽 앞니에 많이 치주염이 심하게 온 치아를 발치하고 나서 양옆에 있는 치아들은 지대치로 활용을 해서 앞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브릿지 보철 방식을 하였고요. 어금니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보철 방식을 해서 고정성으로 위아래를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원장님, 우리 어머니께서 틀니를 하셨는데 불편하셔가지고 또 다른 치료법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방금 얘기를 해주신 게 가능한가요? 예, 일단 어머니 같은 경우는 윗니가 다 없으셔가지고 지금 틀니를 쓰고 계신데 윗니 틀니 자체가 불편하셔가지고 적응을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윗니가 많이 불편하셔서 그러신 예. 것 같은데 예. 윗니가 많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식립을 해서 고정성 보철물로 하는 방식이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일단 윗니에 임플란트 2개만 식립하게 되면요. 예. 그 아랫니처럼 이렇게 임플란트 틀니로 쓰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면은 틀니를 이렇게 뺐다 끼었다 해도 예. 그렇게 해도 돼요? 예, 이제 임플란트 틀니를 하게 되면 뺐다 끼웠다 하는 방식인데 예. 윗니 같은 경우는 그 골질이 푸석푸석한 편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틀니 자체가 좀 힘드시거든요. 아, 예, 그래서 윗니 같은 경우는 그냥 틀니를 그대로 쓰시던지 그 틀니가 이제 불편하셔가지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면 7개, 최소 7개, 7개, 9개, 11개 정도 임플란트 식립을 해서 연결을 해서 고정식으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7개, 8개를 하고 거기다 또 부분 틀니를 해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어머니. 그 임플란트를 7개 이상을 식립을 하게 되면 예. 지금처럼 넣었다 뺐다 하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자기 치아처럼 쓰시면 되세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7개 정도 하면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비용 부분도 많이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어머니 자체가 잇몸뼈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게 네. 임플란트를 고정성으로 할 때는 7개 이상을 식립할 때 일단은 자기 잇몸뼈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잇몸뼈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은 뼈 이식 수술을 해서 좀 보충을 하고 예. 예, 그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머니 근처에 치과에 가셔가지고 엑스레이 촬영도 하고 CT 촬영도 해서 그 잇몸뼈의 양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저도 사실 치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를 하고 싶긴 한데 윗니는 최소한 몇 개 정도로 해야 이 고정성 보철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래는 또 최소한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아마 그 시청자분께서도 이런 거 많이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유채출 원장님, 윗니하고 아랫니 개수는 몇 개 이상이 돼야 이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을 하려면 임플란트 개수가 좀 충분해야 되는데요. 일단 아랫니 같은 경우는 잇몸뼈가 좀 튼튼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임플란트가 윗니에 비해서 좀 적은 개수더라도 충분히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윗니는 잇몸뼈가 좀 푸석푸석하고 또 골 양이 부족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식립이 좀 많아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 어금니를 보시면 누구나 이제 어금니 부분이 작은 어금니 2개, 큰 어금니 2개, 이렇게 어금니 4개가 있거든요, 한쪽에.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어금니가 8개가 있고, 앞니 같은 경우는 가운데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 총 6개의 치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금니는 이제 씹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씹는 저장력을 충분히 버텨야 돼서 치아가 하나 빠진 자리에 하나 정도는 들어가줘야 되고요. 특히 아래쪽 어금니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첫 번째 큰 어금니 같은 경우는 앞쪽 뿌리, 뒤쪽 뿌리에서 뿌리가 크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 하나씩마다 해서 아래쪽에 큰 어금니 하나가 빠졌지만 임플란트를 2개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어금니에는 이제 하나에 하나씩은 들어가는 게 좋겠고, 앞니 같은 경우는 치아 하나 빠진 자리에 하나씩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니는 아래쪽 같은 경우는 2개만 해서 송곳니 하나씩 2개만 해서 6개의 브릿지 보철로 해서 임플란트 브릿지 치료로 가시고, 그럼 앞니는 2개면 해결이 되고, 어금니 같은 경우는 4개씩 하게 되는데 이 개수가 좀 줄이고자 할 때는 맨 뒤에 있는 2번째 큰 어금니를 보철을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맨 끝에 큰 어금니를 안 하게 되면은 한쪽당 어금니 3개씩 있게 되고, 그리고 아래쪽 니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브릿지를 해도 충분히 기능을 잘 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첫 번째 작은 어금니와 첫 번째 큰 어금니 이렇게 2개를 심어서 3개의 브릿지, 임플란트 브릿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쪽 어금니에 2개씩, 오른쪽에 2개, 왼쪽에 2개, 앞니에 2개 해서 총 6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임플란트 보철로 이제 브릿지로 연결을 하게 되면 고정성 임플란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윗니 같은 경우는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앞니 하나 정도 더 식립을 해서 송곳니 하나, 앞니 작은 큰 대문니 하나, 또 송곳니 하나 이렇게 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고 어금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한쪽당 연결해서 쓰실 수도 있고 3개 내지 4개의 임플란트를 해서 또 어금니는 잘 씹어 드실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아래쪽이 같은 경우는 최소 6개에서 6개, 8개, 10개 정도를 하시면 되고 윗니 같은 경우는 7개, 9개, 11개 정도를 하시면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물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더 심해지는 상태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로 또 확산이 될 수 있을까요? 유재철 원장님. 예,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좀 차일피일 미루게 된 경우에는 이제 빠진 치아 자리에 있는 앞뒤 치아가 움직이게 됩니다. 치아가 잇몸뼈에 박혀 있지만 치아는 잇몸뼈에 박혀 있는데 치아 주위에 인대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아 자체가 빠진 채로 있으면 공간을 닫으려 하기 때문에 빠진 치아의 앞에 치아는 뒤로 기울게 되고요. 또 빠진 치아의 뒤에 치아는 앞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빠진 치아와 물리는 치아는 위에 아래쪽 어금니가 빠졌을 경우에는 위에 어금니가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치아가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 원래 자리의 교합을 맞추기가 힘들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식립하고 나서 더 유지라든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유지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은 건가요? 예,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이제 임플란트 보철물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임플란트 치료가 마무리되면 이제 환자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렇게 긴 치료 기간을 가졌지만 이제 임플란트 보철물을 잘 유지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하게 돼서 그때 스케일링이나 잇몸 청소를 잘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환자분이 평소에 구강 위생용품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치실, 치간 칫솔을 가지고 청소를 잘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임플란트 주위에 주위염이 왔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엔 그때그때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구강 위생용품으로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이솔질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